글로벌 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의 에너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뭐 요즘 뉴스는 다들 이제 트럼프 뉴스로 이제 뒤덮이고 있는데 저도 한번 거기 올라타 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 11월 이제 5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의외로 쉽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다들 이제 미국 소식에 이제 귀가 쫑긋해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은 자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아직은 예, 에너지 공약 어떤 게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2024년인데 네. 작년 2023년에 네. 아젠다 47이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자기가 47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다 밝혀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공약부터 다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에너지 공약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이 공약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가장 저렴한 전기 요금을 갖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은 땅 파면 뭐 석유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다 있는데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뭐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이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없애가지고 네, 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휘발유 기준으로 미국 에너지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딱 들었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일단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뭐 나쁠 게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휘발유 가격 8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약간 가격에 좀 집착을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전에 2000년대 중반쯤에 유럽의 이제 EU,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더 컸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미국이 EU보다 한 15% 이상 경제 규모가 큰데 네.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건 다 치우고 이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랐다.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걸 한다고 지속적으로 전기 요금도 오르고 에너지 요금도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산업 성장이 지체됐다. 하지만 미국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셰일가스, 셰일 오일 같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네. 풍부한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면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나는 저렴한 에너지를 통해서 미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가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하나하나 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석유 관련해서 먼저. 네, 일단은 뭐 짚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석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은 사상 최대의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석유가 하루에 1억 배럴인데 네. 미국이 지금 하루에 1,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네. 석유 채굴 허가, 뭐 석유 생산을 위한 국공유지 임대 이런 것들이 다 비상사태 상황이니까 네. 다 단축하거나 없애거나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더 캐야 된다 석유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석유 탐사라든지 채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해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도록 해서 미국 전체 생산량을 더욱 늘리겠다. 이러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약이 없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제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의 이제 네. 생각이 약간 모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올라야 생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더 생산하면 그렇죠. 돈을 더 벌겠다라고 네, 생산하는데 트럼프는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그렇죠. 석유 생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돈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굳이 거죠. 내가 가격이 낮은데 생산을 더 할 필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석유 생산업체들 말을 들어보면 네. 새로 유전을 하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배럴당 한 65에서 70달러 정도 이상 돼야 뭘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 원유 가격이 한 배럴당 7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턱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신규 개발에 나섰다가 네. 생산할 때쯤 되면 가격이 폭락하면 그렇죠.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직접 생산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인하가 과연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막대한 양의 전략 비축유, 영어로 하면 이제 SPR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하에다가 거대한 석유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놓고 네. 어마어마한 양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유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석유가 부족한 상황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대비해서 거죠.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2009년 같은 경우는 7억 2천만 배럴까지 저장량이 증가를 했다가 네. 2022년 후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미국 내에서 급등하니까 네. 이 중에서 한 1억 8천만 배럴의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지금 채워놔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 6천만 배럴 정도를 채워놨으니까 네. 한 1억 2천만 배럴 정도를 더 채워놔야 됩니다. 현재.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러한 물량을 동원하면 뭐 가격이 그렇게 급락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생산량을 늘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일 많은 이 석유를 필요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면 사람들이 네. 더 많은 휘발유를 소비할 거 아니냐. 그러면 수요를 촉진할 테니까 어쨌든 생산 늘릴 만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요를 촉진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예, 이게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머릿속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네. 러시아나 사우디 같이 이제 국영 석유 회사가 있으면 될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죠. 아마 이렇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는 들어봤고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가스도 이제 석유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생산량을 늘려서 가스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지만 뭐 가스 생산자도 똑같은 석유 네네. 생산자랑 똑같은 입장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스는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산 가스를 원하는 해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가스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더 많은 가스를 공급해서 요금을 내리기보다는 차라리 LNG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더 큰 시장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국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깎아먹게 할 필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규제 뭐 해소하고 지원을 하면 가스 생산량은 증가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해외로 다 나가지 미국의 가스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석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지가 지금 의문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계획대로 과연 될지. 석탄은 그럼 어떻습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탄광이 많은 지역, 네. 사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석탄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환경보호청 EPA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폐지를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석탄을 더 써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가스 화력 발전소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했던 전력 회사들이 일단 지금 투자를 유보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석탄을 더 써도 되는 상황인지 네. 아니면 지켜보니까 별거 없다. 어차피 가기로 했던 거 빨리 가스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화석 에너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간에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네네. 조금 주춤했었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수가 생기지만 에너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반대 지점에 있는 거죠.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 저희가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재생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트럼프는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분야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것은 뭐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기후 정책을 다 폐기하고 뭐 파리 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IRA에 쏠립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RA 그러면은 전기차 보조금, 뭐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이 법에서 가장 많은 이 법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서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생에너지, 원자력, 뭐 수소 등등에 대해서 자관 온실가스만 발생 안 하면 다 네. 보조금을 주는 게 이제 IRA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이제 1월달에 취임이죠. 1월달에 이제 IRA를 폐지한다라고 그러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제 당연히 큰 타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자마자 네. 한 6개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일단 신규로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다 보류를 해놨어요. 예, 일단 여기도 상황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을 좀 거죠. 지켜보자라고 예, 하는 예. 거고 이들 업체들의 주식 가격도 이제 폭락을 다른 주식들은 지금 미국 증시가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파트는 지금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에서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잠재력이 많을 텐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네. 감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제 복받은 나라라는 게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서부 지역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다 좋고요. 특히 미국 동부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세계에서 아주 좋은 이제 적지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이제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콕 찍어가지고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오. 여러 차례 자기는 이거 반대한다. 오. 이거 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풍력 발전기가 이제 새, 바다새들하고 그다음에 고래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 또 예. 동물 애호가인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좀 이제 드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아. 5월달에 이제 그 유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 네. 해상 풍력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는 첫날에 이런 거 하는 이런 거 거 많잖아요. 지금 많아요. 많이 얘기 지금, 나와 있어요. 예. 1월 20일 날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지금 네. 뭘 할 거냐 진짜로 할 거냐 순서를 지금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꼭 이 행정명령으로 금지를 시키지 않더라도 네. 실제로 해상 풍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땅도 아닌 바다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임대 허가를 이제 미국 내무부로부터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뭐 대통령 권한이니까 뭐 임대를 해주지 마라. 아니면 해줄 거면 비싼 가격으로 네. 해라라는 감히 식으로. 손도 못 대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이죠.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면 그렇죠. 할 사람만 들어와라. 네, 아무도 네. 안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과 조금 다르게 가지 않나? 네. 재생에너지에 좀 부정적인 예.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생각이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음모론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 다 중국한테 속아서 지금 하는 거다. 그리고 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가격을 올린다 이게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거주하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비싼 자동차로 이제 출퇴근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도심 지역은 사실 민주당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세력이 득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게 정치적 음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오랫동안 이제 전기차에 지급되는 뭐 세액 공제 그다음에 직접 보조금 등등을 다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해 왔는데 최근 네. 이제 변수가 생겼죠. 그렇죠. 지금 뭐 오늘도 발표가 났으면 정부 네.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가 네, 이제 정부 내정됐거든요. 효율성 수장이. 뭐 위원회 이제 대표로 앉히겠다. 네. 또 이름이 또 영어로 하면 도지죠. 예, DOG인데. 네. 네. 이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에 정말 1등 공신이다. 그럼요. 이건 뭐 다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 원체 돈이 많으니까 네. 이건 자기한테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많이 냈거든요. 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일단 트럼프의 마음에 이제 들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내가 일론 머스크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꼭 나쁜 건 아닌 것 그렇게 나쁜 같아. 건 아니다. 또 예,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공약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후 4일 동안에 한 40% 올라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 테슬라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150억 달러 정도가 아마 테슬라에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요즘에 표정들이 좀 그래도 좀 네네, 밝아지셨군요. 맞습니다.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네. 우울하시고 예, 미장 예. 그중에서도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표정 네. 관리에 지금 나서고 계시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머스크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뭐 보조금 계속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현재 지급되는 이제 7,500달러 이 세액 공제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이거 아마 폐지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도 조금 타격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네. 자기들이 가장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더 내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7,500달러 없어도 네, 괜찮다. 최소한 미국 내에서 파는 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굳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거 하기보다 그냥 중국산 다 막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량의 한 30% 정도를 이제 중국에서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에너지 시장 전체적인 판도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 국가 중 하나고 네. 에너지 생산, 뭐 소비 모두에 다 영향력이 큰 이제 나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다시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그러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요동을 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후 변화 등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기후 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면 뭐 탈탄소, 넷제로 이런 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열심히 투자했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해 보면 그냥 먼 나라 미국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네가 아니고 네. 우리한테도 조만간 아마 내년에는 영향이 이것과 있겠죠. 관련된 여러 가지로 이제 특히 기업들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기업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역시 같이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의 This Tim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